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개천절에 이어서 한글날인 오늘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는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오늘도 광화문 인근에는 이 경찰 차벽을 설치하고 특히 오늘은 펜스를 많이 쳤습니다. 이 펜스는 꼬불꼬불 쳐져 있어서 시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 주말을 맞아 휴일을 맞아 모처럼 광화문 광장을 찾았던 외국인들은 이거 뭐냐 이거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시위 탄압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은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지 한글날인 오늘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광화문 광장에는 세종대왕상이 있습니다.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한글날인데 어쩌면 세종대왕으로서는 생일날과 같은 날인데 사람들이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서 놓고 말았습니다. 무슨 공포정치도 아니고. 자, 이런 가운데 등장한 것이 바로 기자회견 시위였습니다. 자, 서울시 경찰은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자회견은 가능합니다. 9명까지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강현재 변호사를 비롯해서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자회견 시위가 광화문 일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시위, 카프레이드 시위, 차량 시위도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오늘도 조국 전 장관 방배동 아파트 그리고 광진구에 있는 추미애 장관 집 앞까지 차량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좀 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수단체 시위하는 데만 몰리는 것도 아닌데 거의 파리 새끼 하나 못 날아갈 정도로 삼엄한 경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반면 휴일을 맞아서 쇼핑몰 이런 데는 사람들이 몰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들도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런 쪽은 코로나가 옮지 않고 덤성덤성 있는 차량 시위, 기자회견 시위 주변에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건지 참으로 비과학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오늘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도 경찰은 서울 시내 진입로 57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이 경찰 병력 187개 중대 1만 2천여 명을 동원해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 등을 점검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조선일보 한현우 논설위원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태극기 소지조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차 안에 태극기가 있으면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집회 시위한다고. 아니 이 휴일날 개천절 한글날 태극기를 다른 날 아닙니까? 태극기를 차량에 소지하고 있다고 이게 범죄가 됩니까? 아무튼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없고 무능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자, 특히 오늘은 펜스가 꼬불꼬불 쳐져 있어가지고 직장인들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이 근처에 있는 상가들은 완전히 개점 휴업을 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자, 광화문 인근에는 기자회견 시위가 줄을 이었습니다. 10명 미만이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자, 보수단체 8.15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오전 11시 서대문구 독립문역 앞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 낙태법 개정안 반대 등을 주장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또 다른 보수단체는 종로구 돈화문에서 정부의 감염병 방역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낮 12시 남대문에서는 정부의 교회 탄압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스크 끼고 거리두기 유지하는데 왜 예배를 못하게 하느냐. 대면 예배를 허가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자, 낮 12시 15분쯤 도남문에서 기자회견을 연 단체는 경찰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광화문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도남문에서 걸어가던 중 안국 삼거리에서 경찰 20여 명가 대치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곳곳에서
마찰과 갈등 속에서도 기자회견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오후 1시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연 이 정광훈 사랑제일교사 목사 측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 강현재 변호사가 입장문을 대독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정부가 고발, 강제연행, 체포, 구상권 청구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방역과 집회 자유가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사가 나훈아보다도 못하다 그러면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현재 변호사와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 등 8명이 X자 표시를 한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촬영하던 유튜브들과 경찰과 승강이를 빚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자회견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져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드라이브 스루 시위도 계속됐습니다. 애국순찰팀의 차량 9대는 오늘 정오 수원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출발했습니다. 우면산 터널을 거쳐 오후 1시 30분쯤 서초구 방배동 조국 전 장관의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쯤에는 추미애 장관의 광진구 자택을 종착지로 행진했습니다. 우리공화당도 차량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차량 시위대는 오후 2시 송파구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출발했습니다. 잠실역 가락시장 사거리, 올림픽공원 사거리, 몽천 토선역 코스로 이동한 뒤 오후 6시에 종합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밟았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탄압하든 말든 갑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합니다. 오늘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 세종대왕이 얼마나 속으로 화가 났을까 하는 겁니다. 한글날인데 세종대왕을 포위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없는 문재인 정권. 자신이 없으면 이제 내려올 때도 된 것 아닙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